최근 국회에서 반복되는 현 정부 흠집 내기용 청문회와 마구잡이식 증인 채택 때문에 국회가 권한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청문회도 다른 청문회와 마찬가지로 또 실체 없는 오역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백정인이 용산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걸 가지고 오늘 청문회 증인들을 불러내서 국가 비상 대비 얼지 훈련 중인데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청문회 통해서 의혹이 사실 아니면 위원장님이야 이 청문회를 주도한 분들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백효영 증인 나와 주십시오. 그 대통령실로부터 본인 수사에 관여하는 연락 받은 적 있습니까? 대통령실에서 저에게 연락할 일은 없습니다. 없죠? 받은 적 없죠? 예 아니요만 이야기하세요. 받은 적 없습니다. 하세요. 받은 적 없습니다. 그 증인이 대통령실부터 그 수사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김찬수 증인. 네. 예, 백정인에게 용산에서 알게 됐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 백정인에게 브리핑 연기를 지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브리핑 연기를 지시한 이유는 당시 원래 국내 총책 검거시까지 엠바고가 협의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정희는 9월 20일 브리핑을 하겠다는 계획을 계속 저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보도자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만 마약범들 일방적 진술만 있는 상황에서 바로 당일 아니 그 다다음 날인 9월 22일 날 압수수색 후에 브리핑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에 맞지 않았었습니다. 그렇죠. 또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실 확인도 되지 않은 사항을 언론에 보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야기입니까? 공보 규칙에도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죠? 그 수사 초기에 혐의가 확인되지도 않은 내용을 보도하는 것 엄연한 위법 행위죠. 예, 규칙이 헌법 제27조에 행사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 추정한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수사 원칙이 있죠. 검사, 경찰 등은 공소 제기 전에 행사 사건에 관한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알고 있죠? 맞습니다. 예. 그 증인께서 백정인에게 보도에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을 전달한 거 맞습니까? 네, 좀 더 진전되고 완성도 있는 수사 후에 브리핑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조백로 증인. 네. 그 대통령실로부터 수사와 관련된 연락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돼서 연락받은 것은 인천 세관장하고 형사과장 단 2명뿐입니다. 그 증인께서 백정인한테 전화를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천공항 세관장이 국정감사 대비를 위해서 업무 협조 요청이 왔고 언론 브리핑 내용 중에 세관 직원 언급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부탁이 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백정인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한 김찬수, 조백로 증인 모두 대통령실로부터 연락을 받은 적도 압력을 행사한 적도 없습니다. 단순히 보도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연락이었죠.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만일 백정인이 정말 대통령실 외압을 받았다면 수사 자체를 하지 못했어야 되는 거 맞죠?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 지난 경찰청장 인사청문회부터 오늘 청문회까지 대통령실로부터 연락을 받은 분은 한 명도 없습니다. 수사 외압을 느꼈다던 백정인조차도 대통령실 근우와도 통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백정인이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는 서울경찰청, 영등포 경찰서, 관세청 그 어디에도 대통령 지시 한 차에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인터넷상에
선동과 날조가 판을 칩니다. 마치 대통령실 마약 범죄를 보호해 준 것처럼 지금 가짜 뉴스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대통령실 압력 어디서 시작된 겁니까 이게? 강우병 괴담, 사드 괴담, 방사능 괴담에 이어 또다시 말도 안 되는 이 이유 만들어서 오늘 청문회를 하게 만듭니다. 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대통령실 과연 이 사건의 압력을 행사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외압을 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아무 근거 없이 이 대통령실과 엮는 정쟁 이제 멈춰야 합니다. 이 건은 마약 수사건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집니다. 더 이상 침수봉대에서 국민을 선동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들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는 깜짝 놀랄 발언을 들었습니다. 경찰 수사관이 세관 연루 사실이다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 자체가 이게 수사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질이 돼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말 의구심이 아니라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당시 직속 상관하고 협의를 다 했다고 하면서 브리핑을 막고 수사를 방해했다. 전담팀을 배신하면 안 되는 사람이다. 등에 칼을 꽂았다. 이런 감정적인 표현은 청문회장에서는 자제돼야 되고 실체적 진실로 접근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영등포 경찰서 마약 수사 브리핑 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 정동만 의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관계기관 자료라든지 또 보도 내용 또 우리 인사청문회 때 해당자의 진술 또 각 관세청이나 경찰의 입장 등을 통해 살펴보고 또 저도 사실 뭐 공직생활을 해봤고 경찰하고 업무 관계도 있어봤고 또 뭐 여러 가지 협조 업무도 해봤고 이런 관점을 통해서 볼 때 동사건은 이 제가 낸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 청문회를 모욕한다 이런 말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동사건은 제일 단초는 개인적인 인간관계에 기초를 한 기관 간의 부적절한 업무 협조 요청이다. 이거는 우리 조병로 증인이 분명히 잘못한 부분이다. 그건 분명합니다. 이 협조 요청과 한 수사부서장의 공명심, 그다음 과도한 승진에 대한 열망, 그다음에 경찰에서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기획수사의 관행, 또 경찰의 수사권 독립 이후 수사의 독립성만 강조하다 보니까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찰의 수사권, 그리고 정당한 통제나 지시에 대해서도 외압을 느끼게 하는 분위기 등이 빚어낸 해프닝에 불과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는 동사건의 수사 결과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수사 결과의 상황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수사 외압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어진 시간에 대해서 의혹이라고 생각하고 외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어이없는 상황들인지에 대해서 우리 증인들과 신문을 통해서 밝혀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PPT 띄워주십시오. 백혜령 증인 나와주세요. 자,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보안을 붙여달라고 강조했고 이상한 말씀을 하셔서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상한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이태원 참사 언급을 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들어가셔도 좋고요. 김강호 청장님 나와주십시오. 이게 우리 김강호 청장님이 시작한 우리 영등포 경찰서장 김창수 서장 그 다음에 5명의 과장과의 오찬이 마치 어떤 이번 의혹의 시작 단초처럼 이렇게 보도도 되고 있고 오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오찬의 성격이 뭡니까? 이게
뭐 그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오찬 약속은 9월 8일 날 약속이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9월 영동 8일 날 약속이 됐기 때문에 이 세관 관련한 수사 발언이 수사기관에 청취도 되기 전에 이 약속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일선서의 간부들을 밥 사주면서 그것이 무슨 자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비공식이다, 비공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언론 보도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러면 영등포서의 과장들하고 서장을 격려하기 위한 청장의 오찬이다라고 성격 규명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예. 제가 예. 그러고 보안을 강조했다 하는데 뭐 그런 이야기 저는 했습니까? 뭐 그때 당시에 발언 내용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요. 저는 뭐 항시 일선에 가면은 제가 그 당시 강조하던 시민을 위한 치안을 해야 된다. 그리고 각 스태프들이나 경찰서 간부들은 현장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 이걸 누누이 강조했기 때문에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예,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이태원 참사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그거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백혜령 증인 나와주십시오. PPT 띄워주시고 다음 PPT. 자, 20일 예정됐던 브리핑을 연기한다 지시했고 용산이 알고 있다, 용산이 심각하게 생각했다 이 말씀하셨죠? 저희 지금 PPT에 나와 있는 내용 이상 없는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저 김찬수 소장 좀 와주십시오. 네, 자, 용산이란 말을 꺼낸 적이 없다라고 진술을 지금 거듭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면 다른 데서 지시를 받았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총경이라는 직위는 서기관이죠. 직급으로 따지면. 지금 용산하고 관계에서 하면 서기관이면 사실 용산을 기준으로 따르면 말단 행정관입니다. 용산에서의 어떤 라인을 가지고 계신지 그런 라인이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개인적 친분 외에는 없습니다. 그 있었던 사람이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개인적 친분이 있는 분 계신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분하고 이 부분에 관한 사소한 연락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제 직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전혀 없습니다. 분명히 직을 걸 뿐만 아니라 이거는 위정의 부분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의원님 믿어주십시오.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주당과 백혜령 증인은 작년 10월 10일 영등포 경찰서 마약 수사 브리핑 사건을 두고 보이지 않는 손이 외압을 미쳤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하면서 사건을 정쟁화시키고 오늘 맹탕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사건의 본질은 단순히 초기 수사 단계에서 세간이 연루된 증거가 없으니 브리핑 과정에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상부와 관계기관의 의견 개진일 뿐이었습니다. 자, 파워포인트를 보시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용산이라는 야당의 주장은 저는 과대망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산이 보이지 않는 손을 움직여서 도대체 누구를 무엇을 보호하겠다는 겁니까? 자, 영등포 경찰서 형사과장이든 백혜령 증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9월 20일 당시 영등포 경찰서장이든 김찬수 총경이 밤 9시에 이례적으로 전화로 용산이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수사 외압을 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 강상문 당시 서울청 형사과장이 회의를 통해서 브리핑에서 세관을 빼라고 지시하고 폭력계장을 보내서 사건 이첩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지시했습니다. 세 번째, 조병로 경무관이 전화 와서 세관을 빼라고 했다고 주장했지만 녹취록을 보면 세관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는 전화였을 뿐이라고 밝혀지고 있죠.
오늘 이 맹탕 청문회는 영등포 서장, 서울청 부장, 서울청 과장을 모두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손밖에 없다. 이런 야당이 과대망상증이 빚어낸 총국입니다. 도대체 용산은 누구를 보호하려고, 세관은 직원 보호하려고 보이지 않는 손을 움직였다는 말입니까? 백혜련 경정의 거짓과 오류 주장에 대해서 관련 증인에게 샅샅이 불러서 지금 밝히겠습니다. 일단 김찬수 증인은 계속 용산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언급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오늘요. 김찬수 증인 네. 밤 9시에 말한 거, 전화한 거 백혜령 증인이 늦게 밤에 카톡으로 보고했기 때문에 콜백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브리핑 내용의 초안을 보고 이게 부족해서 콜백한 건데 초안이 어땠습니까? 초안에 보면은 네. 구체적인 범행 일시가 적나라하게 정리가 돼 있었고요. 네. 그 시점에서 그런 부분이 오픈됐을 경우에 증거인멸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장으로서 당연히 그런 지시를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산이라는 말 한 적이 없는데 왜 백증인은 용산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찌 보면 수사 개개인의 독단 어린 판단 이런 부분을 외압으로 포장해가지고 네, 수사 지휘권을 무력화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용산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이분은 백증인은 왜 용산이라고 막 하는지 지금도 아까 감정적으로 막 하는 거 보니까 저는 평소에 백혜령 증인이 경찰서에서 어떤 평판을 받을지 그걸 좀 평판 조회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됐습니다. 그 백혜령 증인이 10월 5일 서울청과의 브리핑 회의에서 이례적으로 형사과장이 움직였다고 진술한 내용에 제 허구를 좀 밝히겠습니다. 최형욱 강상문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먼저 최형욱 증인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최형욱 증인 계시죠? 네. 네. 백혜론 경정 증인이 10월 5일 서울청에서 보도자료 검토 회의는 강상문 당시 서울청 형사과장이 오라고 해서 갔으며 브리핑을 하면서 서울청 형사과장이 불러 상의하는 것은 아주 이례적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네. 서울청 형사과장 근데 직접 제가 알기로는 백혜령 증인이 폭력계장에게 최영욱 폭력계장에서 먼저 전화해서 형사과장이 직접 수사 보고하기를 희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왜? 왜 그랬을까요? 사안도 중요하고 네.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 그 말레이시아 피의자들의 주요 진술에 대해서 직접 설명을 드리고 싶다. 그러니까요. 거짓으로 위증한 거죠 그날. 일단 저희가 먼저 부른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강상문 증인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어디 계세요? 네. 네. 10월 5일 브리핑 회의 때 백혜령 경정 오라고 했습니까? 오라고 한 적 없습니다. 네. 최영욱 계장을 통해서 사건 이첩 관련 지시를 내린 적이 있습니까? 이관 검토 지시를 한 적은 있고요. 네. 최종적으로 영등포 경찰서에서 계속 수사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보내와서 영등포 경찰서에서 계속 수사를 하되 필요시에 인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지휘부에 보고를 마친 사안입니다. 그러면 백혜령 경정 수사팀 수사를 중단시켰습니까? 수사 중단을 시킨 적 없습니다. 그렇죠. 이관 검토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백혜령 증인의 진술과 일치하는 상황이 없어요. 지난 조지호 청장 인사청문회 당시 백혜령 증인은 이를 외압을 일으켜서 수사팀원과 의논을 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우성태 증인, 저 안에 계시죠? 제가 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증인 예. 백혜령 경장 수사팀장이었죠? 언제 날짜를 10월 6일 10월요? 작년 10월 6일 서울청으로부터 사건 이첩 지시가 있었습니까? 킥스상 서면으로 확인했습니까? 없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10월은 제가 팀장이 아니었습니다. 백효령 경정의 수사팀장이었습니까? 작년 10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성태 증인 예. 다음에 묻겠습니다. 우리의 이 의문, 왜 서장이 브리핑 연기를 지시하였을까? 또 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었을까? 또 왜 백효룡 증인은 좌천되었을까? 관세청은 왜 기관 입장을 표명하면서 무리한 수사라고 한 것일까? 뭐 이유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거나 또는 외압일 겁니다. 저는 합리적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마약 운반책에 대한 수사는 잘 해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세관 직원에 대한 수사는 별개의 사건입니다. 이 세관 직원에 대한 수사, 저대로 좀 확인을 해보니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많았습니다. 마약 운반책의 진술이 거의 유일한 증거가 되어서 관세청 직원들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는데요.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고 피해자 특정도 어려웠던 것 같고 추가 소명 입증 자료도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압수수색 영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 같고요. 관세청은 당연히 항의를 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 브리핑을 하려고 하니 공보준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왔을 것이고 수사지휘부 입장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막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좀 합리적 이유가 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백혜령 증인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먼저 이 세관 직원들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거의 유일한 증거인 이 마약 운반책들의 진술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 잘 들으시고 나중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PPT 하나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마약 운반책들 그거 말고요. 마약 운반책들이 진술 때문에 세관 직원 5명이 지목이 됐습니다. 그런데 수사의 시작이고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피의자 특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5명 A 특정했는데 A는 당일 연가였습니다. 근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GPS 기록을 보면 집에 있었고요. 아이들과 찍고 놀고 했던 사진들도 있습니다. 도저히 현장에 있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피의자로 특정을 했습니다. 또 보면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관 제복을 착용한 직원 B가 입구장 2층부터 공항 밖 택시 승강장까지 안내해 주었다 하는데 이때 B는 세관 제복을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로버라고 하는데 사복 근무, 비밀 근무 중이었습니다. 또 세관 제복을 착용한 C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4번, 5번 검사대를 통과했다고 하는데 마약 운반책들이 통과할 그 시간에 4번, 5번 검사대는 운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도 맞지가 않습니다. 남자 직원이었다고 하는데 그때 근무했던 직원들은 여자 직원입니다. 이렇게 보면 마약 운반책의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백현웅 증인, 제가 위에 정리해놓은 사실 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까? 전부 잘못됐습니다. 어떤 부분이 잘못됐습니까? A, B, C, D, E라고 기재가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특정을 해줘야 제가 답변을 일단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마약 운반책들이 세관 직원들이 위법한 행위를 했다 이렇게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범죄를 고백하는, 자백하는 그 과정에서 세관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걸 공범자의 자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증인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리고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제가 물어본 것은요. 이 사실관계입니다. 자, 조사하실 때 뭐 지금 실명을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분들도 인권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분 A, B, C가 누군지는 잠시만요.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제 말씀 마저 들으시죠. 지금 공범으로 지목한 한 명이 공범으로 지목을 해서 수사를 들어갔는데 알고 봤더니 연가 중인 것은 확인한 사실 있죠. 네, 있습니다. 근데 왜 없다 하십니까? 있죠. 자, 제가 하나씩 연가라고 기재가 돼 묻는데 있다는 답을 하세요. 예, 예. 공범으로 A를 지목했는데 조사해 보니 연가 중이었던 사실 확인한 적 있지요. 네, 있지요? 연가라고 기재돼 있었습니다. 예, 그렇죠. 또 세관 제복을 착용을 했다. 이 사람은 착용을 했다 해서 봤는데 확인해 보니 세관 제복을 착용하지 않은 사람인 거 확인한 적 있지요.
누구한테 확인했다는 겁니까? 자, 마약 운반책 진술을 가지고 세관 직원들 현장 조사도 가셨고 사람 지목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때 했을 때 마약 운반책이 세관 제복을 착용하고 공항 안내장까지 안내를 했다는 말을 듣고 가신 거죠, 그죠? 아닌가요? 네, 맞죠? 맞습니다. 근데 갔는데 보니까 세관 제복을 착용한 사람이 아니었죠, 그죠? 그날 당시에. 세관 제복을 착용한 사람이 맞죠. 어디서 그걸 확인하신 겁니까? 자, 그 나중에 주장이라고 자, 말씀하셔야지. 증인 그러면 지금 증인이 제가 여기 확인한 사실과 다르다고 하셨는데 추후에 만약에 이게 지금은 수사 중이니까 자료 공개가 다 되지 않을 겁니다만 나중에 수사 끝난 후에 자료 공개돼서 거짓말이면 책임 다 지셔야 됩니다. 그 당연한 겁니다. 예, 책임지셔야 되고요. 좀 이어서 좀 압수 영장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증인 지난번 오셔가지고 용산이 돼 있는 것 같다. 그렇지 않고서야 검찰이 어떻게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느냐는 말씀하셨다, 그렇죠? 저는 기억하거든요. 그 말씀하셨죠? 자, 증인 영장 5번은 발부를 받았습니다, 그죠? 영장을 한 번도 발부 못 받은 건 아니죠? 남부지검 형사 6부에서 발부해 준 겁니다. 자, 9월 22일 날 영장은 세관 근무자 인적 사항이었을 것이고 그건 당연히 발부해 줬을 것이고 그죠? 10월 4일 날 휴대폰 신고서 뭐 이런 것들은 다 영장 발부받을 수 있는 사안들입니다. 그런데 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사안은 뭐 때문에 영장 신청한 거예요? 영장이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영장을 신청을 하려면 검찰은 청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제 말씀 판단은 판사가 하는 것이고요. 증인 제 얘기부터 먼저 들으셔요. 영장을 왜 합니까? 영장을 하는 이유는 함부로 압수수색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PPT 띄워주시겠습니까? 대법원 판례 있는 거. 대법원 판시 사항입니다. 보시면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기재한 문헌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함부로 피압수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본 질문은 원래 그 시간을 좀 존중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희룡 우리 경정한테 몇 가지 좀 질문하고자 합니다. 나오시죠. 우리 백경영님 지난번 경찰청장 이사 청문회 때 나오셔가지고 또 증언해 주시고 그동안 아마 기자들로부터 많은 또 질문도 또 있었을 거고 또 오늘 또 이렇게 나와주셨는데 우리 백경정께서 중심이 된 이런 사안이 지금 이렇게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데 대해서 우리 본인은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이슈가 되지 말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이슈가 됐는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래요. 저도 많이 안타깝습니다. 저도 요 청문회 준비하면서 쭉 우리 백형정과 관련된 이런 은행 또 기사 내용 등등 쭉 보니까 우리 백경정은 상당히 좀 공명성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자기 주장도 아주 강하고 그리고 조금 좀 엉뚱한 데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구태여 또 성격을 분류하자면 돈키호테형 성격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자기 확신도 들어있고 지금 그런 얘기를 누구한테 들으셨습니까? 예, 프레임이도 제 생각을 이야기. 프레임이도 같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사실 우리 지금 우리 백경님께서는 검사가 영장 기각했다고 본인 정결로 검찰청에 검사 직무 배제 신청하셨죠? 했습니다. 네. 지금 우리 경찰관들 중에서 지금까지 검사에 대해서 본인의 뜻에 맞게 행동해 주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타 기관인 검찰에 대해서 검사의 직무 배제 요청을 한 사례가 있는가요? 뜻에 맞게 행동한 게 아니고 수사를 방해하는 의도를 가지고 그래, 있는 하여튼 뭐 검사입니다. 지금까지는 15만 경찰관 중에 지금 몇십 년 경찰 역사상 단 한 번도 이런 사례는 지금 없었죠. 그 협조 요청을 한 것이죠. 법적 근거가 없으니 협조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 이걸 누군가는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사례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죠. 사례는 없는 거죠. 사례가 그죠?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예,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확인을 하니까 사례는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이런 사안 같은 경우에 타기관의 이런 수사와 관련된 내용이라도 업무 협조 요청할 경우에 이걸 갖다가 관서장인 서장한테 보고를 합니까? 안 해도 됩니까? 부서장 정결입니다. 과장이 수사 협조 의뢰는 다 과장이 정결해서 시행합니다.
제가 경찰서 관서장, 부서장 위임 정결 규정을 보니까 수사와 관련된 그런 사안이 있어가지고 중요한 서류인 경우에는 서장에게 보고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일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부서장 정결로 하도록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검사의 직무 배제를 요청하는 이 사안이 중요한 서류인지 수사상 일반 서류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열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석에 따라서 백경정께서는 이걸 일반 수사 서류로 봐가지고 본인 정결해도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고, 또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서장이라든지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뭔 소리야? 아이, 타기관에 대해서 검사의 직무 배제를 요청하는 이런 공문을 보내는 걸 갖다가 관서장한테 이야기도 안 하고 보내, 이렇게 하면서 당연히 이것은 중요한 서류로 분류하는 그런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원래 애매모호할 경우에는, 그죠? 애매모호할 경우에는 저도 경찰 조직에 오랫동안 근무를 해봤잖아요. 애매할 경우에는 당연히 위에다 보고를 하고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백경정께서는 본인 생각대로 그냥 보고도 하지 않고 그렇게 보냈더라고요. 보고했습니다. 서울청에. 서울청이 아니고 서장한테 그때 공문 발송할 때 그렇게 보냈는데. 소장님은 서울청에 보고되면 자신한테 보고된 것으로 이해하겠다고 그렇게 공공연하게 공표하신 분이에요. 네, 그거는 경찰서의 이름으로 나가는 공문인데 그걸 갖다 경찰 관서장한테 지방청의 이름으로 나가는 공문이 아니잖아요. 관서장의 명령은 헛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지금 이런 본인의 생각과 또 타 기관에서 뜻과 달리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이런 걸 공식적인 절차를 따라서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그냥 본인이 임의대로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지금 우리 절차를 다 따랐습니다. 검사의 영장 청구를 하지 않는 영장 신청에 대해서 영장 청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우리 형사소송법에 따른 어떤 그런 구제 절차가 있죠. 영장심의위원회 고검에다가 영장심의위원회를 심의위원회를 요청을 했습니다. 검찰에다가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검찰에다가 요청을 했습니까? 경찰서 단위에서 심의위원회 구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청에 요청을 한 것이죠. 예. 고검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고검 그리고 영장 기각 사례가 있어가지고 경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을 경우에는 이제 고검에다가 영장심의위원회를 갖다가 설치를 하고 검사의 어떤 그런 행위에 대해서 적재적 의회 판단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죠? 지금 그런 구제 절차가 있잖아요, 그죠? 네,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더 제가 왜 우리 백경정에 대해서 이런 성향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냐면, 우리 백경정 10월 15일인가 그때 조백로 경무관한테 전화를 했죠. 14일 날 전화를 했죠. 네. 그 전에 조백로 경무관이 이제 10월 15일 날 전화가 이제 왔었고, 그 이후에 10월 14일 날 전화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전화를 한 이유가 뭐죠? 이 외압의 실체를 확인하려고 제가 직을 걸고 싸우기 시작한 때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 제가 10분가량의 통화 내용 녹취록을 갖다 전부 다 읽어보니까 집요하게 한 가지 조백로 경무관으로부터 하나 얻으려고 한 게 있어요. 야, 이거 누군가의 어떤 지시였지. 조백로 경무관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른 지시가 아니고 누군가의 지시였죠. 그리고 이러이러한 관세청을 갖다가 언론 브리핑할 때 포함시키면 야당 좋은 일 시킬 수 있는 일이니까 하지 말라는 그 부탁, 그런 말을 했다는 그걸 갖다가 확인받기 위해 가지고 집요하게 유도신문 하듯이, 그지? 오히려 수사관들이 피의자들에 대해서 유도신문 하듯이 그렇게 지금 계속 묻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조백로 근무관은 그런 말을 한 적을 기억해내지 못하고 결국 유도신문 끝에 이러이러한 말을 하셨죠. 그러니까 그게 했다고 그런 이야기 하지도 않고 본인도 부정을 했어요. 내가 그런 말을 했나? 이런 내용의 어떤 그런 기사가 들어가 있어요. 사실 그리고 10월 14일부터 물론 이런 부분을 갖다 그 내용에 보면 녹취록 내용에도 보는 것 때문에 다른 의도가 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우리 조백로 경무관한테 요 말을 갖다가 요 확답을 받으려고 한다 하는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갖다 몇 번을 했어요. 이런 걸 봤을 때 조백로 경무관은 우리 백희룡 경정은 그때부터 벌써 이걸 갖다가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야 되겠다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자료들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지금 축적을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런 상을 이런 행태를 볼 때 지금까지 제가 경찰 조직에 있으면서 수많은 직원들과 같이 근무를 했지만은 보통 사람과는 좀 다르다. 좀 엉뚱한 데도 있다. 운명심이 뭡니까? 자기 확신에 차 있다. 정말 뭔가 영상 프레임에 같이 모든 상황을 갖다가 그걸로 다 연결시키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예요.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께서 이야기했습니다. 제 이야기에 대해서 비우는 행동 보이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강원님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는 아주 깊이 있는 고민을 끝에 네, 제가 이런 정리해 이야기를 주시기 하는데 바랍니다. 그걸 그런 식으로 비우는 행동을 보인다면 아주 본인 위원은 적절치 않는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